야, 너 미쳤어? 감히 누굴 건드리는지 몰라. 나 이 동네 마석두야. 시뻘건 얼굴에 조폭 두목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자 경찰은 오히려 제게 수갑을 채우려 들었습니다. 신병 주제에 휴가 나와서 사고나 치고 말이야. 너 오늘 인생 종친 줄 알아. 경찰마저 조폭 편을 들며 저를 비웃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접니다. 지금 당장 군단을 보내세요. 잠시 후 경찰서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집결하고 국내 최고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신병인 줄 알았던 저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 비리 조직 1심회의 몰락까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가 억울한 사연 주인공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지던 그날, 부대 정문 앞에는 군복 차림의 젊은이 4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포상 휴가를 받은 신병들이었죠. 강한결은 군복 단추를 풀며 동기들을 돌아봤어요. 야, 오늘은 고기다. 내가 쏜다. 옆에 서 있던 이동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강한결의 팔을 붙잡았어요. 한결아, 내가 쏘면 우리가 뭔가 미안하잖아. 강한결이 이동현의 손을 툭 쳐내며 웃었어요. 미안하면 많이 먹어. 그게 예의야. 나머지 동기 둘 박재민과 최성우가 박장대소하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죠. 4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어요. 오랜만에 맞이한 자유의 공기가 그들 주위를 감쌌답니다. 고깃집은 부대 근처 읍내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불판 위로 고기 기름이 튀고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죠. 4사람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고기를 올리며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이 맛에 군대 다니는 거지. 박재민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최성우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맞장구를 쳤죠. 다음 포상 휴가는 언제야? 벌써 돌아가기 싫다. 강한결은 조용히 동기들의 잔을 채워주며 하나씩 얼굴을 훑쳤어요.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얼굴들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5명의 사내들이 때를 지어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눈빛이 탁했죠. 그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신병들 쪽을 흘겨보며 턱을 까딱였어요. 저 군인 새끼들, 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강한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잔을 내려놓으며 동기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신경 끄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사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덩치 큰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현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이동현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사내가 소주병을 들어 이동현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어요. 냄새나는 술이 이동현의 눈과 코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죠. 이동현이 눈을 깜빡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사내가 멱살을 잡아 다시 자리에 패대기 쳤어요. 나머지 4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에워쌌죠. 박재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박재민의 뺨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탁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죠. 그 순간 강한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뻗는 순간 강한결은 몸을 옆으로 틀며 그 팔목을 낚아챘어요. 손목 관절을 꺾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죠.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사내가 의자를 들어 올리며 달려들었어요.
강한결은 의자를 한 손으로 밀어내며 사내의 팔꿈치를 역방향으로 눌렀죠. 뚜두득 둔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내가 동시에 덤볐어요. 강한결은 한 명의 목덜미를 잡아 테이블에 내리꽂고 나머지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두 사람 모두 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덩치 큰 사내가 무릎을 덜덜 떨며 강한결을 올려다봤어요. 강한결이 사내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 사내가 몸을 일으키는 척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들이받으려 했어요. 강한결은 고개를 옆으로 살짝 피하며 사내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눌러버렸죠. 5명 전부 꼼짝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주방 직원 하나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죠.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 2명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젊은 경찰 하나가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누가 신고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요. 저 군인 아저씨가 저 사람들을 갑자기 다 때렸어요. 강한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쪽이 먼저 저희 동기 얼굴에 술을 부었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다 나와요. 젊은 경찰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려는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가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며 젊은 경찰의 어깨를 툭 쳤죠. 수고해, 막내야. 젊은 경찰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굳은 표정이 됐어요. 서장님, 어떻게 여기를? 마석두였어요. 흑룡파의 보스. 와이셔츠 단추를 2개 풀고 들어온 마석두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고 혀를 찼어요. 내 연락받고 형사들 몇 명 왔지. 이쪽으로 오라고 해. 뒤따라 들어온 형사 둘이 강한결 옆에 바짝 붙어 서며 팔을 잡았죠. 가시죠. 강한결이 팔을 잡은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CCTV 확인은 안 하세요. 형사가 강한결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끌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마석두가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강한결을 향해 피식 웃었어요. 군인이 민간인 5명을 집단 폭행. 거기다 하극상까지. 야, 이거 꽤 무거운 죄목이지 않냐? 강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석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 마석두가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유치장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둔탁하고 무거웠어요. 강한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정당방위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묵살뿐이었어요. 담당 경찰이 마지막 연락 기회를 주겠다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강한결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딱 한 군데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어요. 강한결이 철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법무팀이죠. 한결입니다. 지금 위치 잡아서 사람 보내주세요. 경찰서 정문 앞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순찰차들이 드나들던 짙은 진입로에 검은색 세단 10대가 한 줄로 미끄러지듯 들어서며 멈춰섰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짙은 색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같이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경비 담당 경찰이 황급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맨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명함을 경비 경찰의 가슴에 탁 붙이듯 건네며 말했어요. 강성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 최나래입니다. 오늘 이 경찰서에서 강한결 씨를 불법으로 억류했죠. 수사과장 어디 있어요? 최나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머지 19명이 그 뒤를 따라 일렬로 경찰서 안으로 들이찼죠. 경비 경찰이 말릴 틈도 없었어요. 수사과장 오병철은 자기 방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석두와 통화 중이었어요. 그때 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며 최나래가 들어섰죠. 오병철이 벌떡 일어서며 통화를 끊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노크도 없이. 최나래가 서류 가방을 오병철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노크할 시간이 아까워서요. 오늘 밤 이 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최나래가 가방 안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오병철 앞에 펼쳤어요. 이게 오늘 고깃집 CCTV 원본 복사본이에요. 마석두 씨 부하들이 먼저 저희 의뢰인 동기 얼굴에 술을 부은 장면 선명하게 찍혀 있죠. 오병철이 서류를 밀어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행범 체포는 절차대로 진행한 거야. 당신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최나래가 오병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절차요. 과장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CCTV는 아예 확인도 안 한 게 절차예요? 최나래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펼쳤어요. 마석두의 전과 기록이었죠. 폭력, 협박, 갈취, 불법 도박 관여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석두 씨 전과 기록이에요. 여기에 과장님이 마석두 씨와 사석에서 찍은 사진도 몇 장 있는데 원하시면 같이 보여드릴까요? 오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목젖이 꿀꺽 움직였죠. 최나래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강한결 씨 지금 바로 석방해 주세요. 10분 안에 안 되면 그 다음 서류는 여기가 아니라 검찰청에 제출하러 가야 하거든요. 오병철이 이를 악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유치장, 강한결 지금 데려와. 유치장 복도에 구둣발 소리가 울리고 철문이 열렸어요. 강한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얼굴에는 피로도 흥분도 없었어요. 경찰서 현관 앞에서 최나래와 마주친 강한결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최나래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수고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차에서 얘기해요. 할 말이 있어요.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향해 최나래가 노트북 화면을 펼쳤어요. 흑룡파, 단순 지역 조폭 아니에요. 강한결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최나래가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흑룡파가 자금을 세탁해서 올려보내는 곳이 있어요. 군 내부 사조직이에요. 이름은 일심회. 강한결이 등받이에 기대며 물었어요. 군수물자랑 연결돼 있어요. 최나래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횡령이에요. 납품물자 수량을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이죠. 규모가 꽤 커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정치권 로비에 쓰이고 있어요. 강한결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로등이 차창을 따라 흘러갔죠. 잠시 후 강한결이 입을 열었어요. 흑룡파가 오늘 우리한테 시비 건 거 우연이 아니겠네요. 최나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마석두가 경찰 간부를 끼고 움직인 방식이 너무 빨랐거든요. 강한결이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고 앞을 보며 말했어요. 일심회의 군수물자 횡령 경로 지금부터 추적해줘요. 자금 흐름, 납품업체, 관련된 인물 전부요. 최나래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느 선까지 파요? 강한결이 최나래를 보며 말했어요. 끝까지요. 최나래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부대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죠. 강한결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군복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지며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위병소 앞에 서 있던 당직 부사관이 강한결을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다가왔죠. 강한결 이병, 연대장님이 즉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강한결이 군모를 고쳤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이강수 중령이었죠. 강한결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이자 이강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시선이 강한결의 얼굴 위를 훑고 내려왔죠. 포상 휴가 중에 민간인 집단 폭행, 군 위신 실추. 알고 있나? 강한결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대가 먼저 저희 동기 얼굴에 술을 부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이강수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어요. 정당방위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묻는 건 군인으로서의 품위 문제라고. 이강수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야. 사인해. 강한결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이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장 CCTV 검토가 먼저 아닐까요? 절차상. 이강수가 강한결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이병, 너 지금 상관한테 절차를 가르치는 거야. 강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만 이강수의 얼굴에 고정한 채 꼿꼿하게 서 있었죠. 이강수가 먼저 눈을 피하며 등을 돌렸어요. 3일 안에 소명서 제출해. 그게 끝이야. 연대장실을 나온 강한결이 막사로 걷는데 군복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최나래한테서 온 문자였죠. 뉴스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요. 강한결이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열었어요. 포털 뉴스 상단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죠. 강성그룹, 군납 비리 연루 의혹, 군 내부 제보자 폭로. 강한결이 기사를 훑었어요. 육군 준장 박준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죠. 대신 군 내부 제보자라는 익명 뒤에 강성그룹이 납품 단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빼곡했어요. 강한결이 최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울리고 최나래가 받았죠. 봤어요. 최나래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준영 준장 쪽에서 흘린 거예요. 기사 나온 매체 3곳 모두 같은 제보자 출처를 쓰고 있어요. 조율한 거죠. 강한결이 막사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쪽이 먼저 움직였네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본사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회장님한테도 보고가 올라갔고요. 강한결이 짧게 말했어요. 반박 자료 준비해요. 실제 납품 계약서랑 검수 기록 전부. 그리고 박준영 쪽 자금 추적은 계속해요. 전화를 끊고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데 소대장 황진호 중위가 내무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진호가 주위를 슬쩍 살피며 강한결을 구석으로 이끌었죠. 강이병 잠깐. 황진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연대장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알아? 1심의 사람이거든. 강한결이 황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황진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오래 모은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어. 황진호가 손안의 메모지를 강한결에게 건넸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죠. 1심의 아지트야. 거기 지하에 비밀 장부 서버가 있어. 자금 흐름 전부 담겨 있다고. 강한결이 메모지를 보다가 황진호를 올려다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황진호가 강한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 믿어도 돼. 강한결이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소대장님. 황진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강한결은 황진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복도 끝을 돌아 사라지는 군복 등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죠. 함정이었어요. 냄새가 너무 짙었죠. 황진호가 말한 방식은 정보를 흘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유인하는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주소를 미리 적어가지고 나타난 것, 강한결이 돌아온 당일 바로 접근한 것, 모든 게 너무 맞아 떨어졌죠. 강한결은 내무반으로 들어가 침상에 앉았어요. 메모지를 다시 꺼내 주소를 한 번 더 읽었죠. 함정인 걸 알면서도 발길이 그쪽을 향해야 했어요. 왜냐면 함정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를 숨겨뒀을 테고 1심회가 공을 들여 만든 함정 안에는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었죠. 강한결이 최나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이 주소로 사람 대기시켜줘요. 제 신호 기다리라고. 메모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고 강한결은 천장을 바라보며 등을 뉘었어요. 막사 형광등이 차갑고 하얗게 내리쬐었죠. 새벽 2시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강한결은 사복 차림으로 부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손에 든 메모지의 주소는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폐공장 지대였어요. 골목 끝에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어요.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강한결이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몸을 붙이며 이동했어요. 출입구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머리 뒤로 손전등 빛이 쏟아졌어요. 거기서 굵은 목소리였죠. 강한결이 천천히 손을 들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죠. 조폭 문신을 한 자들과 군복 상의를 걸친 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앞에서 마석두가 걸어 나왔어요.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입가에 느긋한 웃음을 달고 있었죠. 혼자 오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강한결이 마석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둘 다 아니에요. 마석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럼 뭔데? 강한결이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말했어요. 기다린 거요. 그 순간 창고 지붕 위에서 줄이 내려왔어요. 양쪽 골목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죠. 손에는 각자 장비를 들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어요. 마석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저게 다 누구야? 맨 앞에서 달려온 남자가 마석두의 부하 2명을 동시에 제압하며 강한결 옆에 섰어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짧게 깎은 머리에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죠. 강한결이 그를 보며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차 선생님. 차 선생이라 불린 남자가 주위를 훑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꼭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 오늘이 그날인가 보지. 마석두의 부하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차 선생의 팀이 한 명씩 정확하게 맞받아쳤죠.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강한결은 달려드는 자들을 옆으로 흘리고 꺾고 넘기며 창고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입구에서 2명이 동시에 막아섰죠. 강한결이 첫 번째 사내의 팔을 잡아 두 번째 사내 쪽으로 밀어버리자 2 사람이 엉켜 넘어졌어요. 창고 안은 예상보다 깊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죠. 강한결이 박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안쪽을 훑었어요. 한쪽 벽에 철제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은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중 하나가 강한결을 보고 소리쳤어요. 거기 멈춰. 강한결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 문 뒤에 서버 있죠. 남자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몸을 날렸어요. 강한결이 그 몸을 받아내며
허리를 틀어 벽에 붙였죠. 나머지 한 명이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강한결이 무릎을 꺾어 그대로 바닥에 눌렀어요.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어요. 강한결이 철제문 손잡이를 당겼어요. 잠겨있지 않았죠.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과 함께 서버 장비들의 붉은 불빛이 쏟아졌어요. 렉 위에 서버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강한결이 서버 상태를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며 최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버실 찾았어요. 위치 데이터 전송할 테니까 기술팀 바로 붙여줘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강한결이 전화를 끊고 몸을 돌리는데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 선생이 부하 2명과 함께 걸어왔죠. 차 선생이 서버실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바깥은 정리됐어. 마석두는 도망쳤고. 강한결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마석두는 나중에 처리해도 되니까. 차 선생이 강한결을 보며 말했어요. 이 서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강한결이 서버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심애가 돈을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보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건넸는지, 전부요. 차 선생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바깥에서 군용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강한결이 긴장하며 출구 쪽을 봤죠. 군복 차림의 남자가 2명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헌병 완장을 차고 있었죠. 남자가 강한결을 보며 경례를 올렸어요. 강이병, 김준혁 중위입니다. 강한결이 눈살을 좁히며 말했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김준혁이 팔짱을 풀며 말했어요. 일심의 움직임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꽤 됐어요. 이쪽 파고든 게. 강한결이 김준혁의 얼굴을 잠시 살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손에 든 서류엔 일심에 관련 수기 자료들이 잔뜩 묶여 있었어요. 강한결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같이 해요. 김준혁이 강한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려고 왔습니다. 창고 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차 선생이 부하들에게 서버 장비 보호를 지시하며 움직였죠. 김준혁의 대원들이 주변 경계를 섰어요. 강한결은 서버실 문 앞에 서서 안쪽의 붉은 불빛을 바라봤어요. 일심애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저 안에 있었죠. 서버에서 뽑아낸 자료는 방대했어요. 최나래의 팀이 사흘 밤을 꼬박 세워 분류한 자료가 A사 용지로 수백 장이었죠. 강한결은 막사 안에서 최나래와 화상으로 연결한 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최나래가 자료 목록을 넘기며 말했어요. 불법 도박장이 3곳이에요. 전부 유령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는데 그 유령회사들이 전부 같은 법인 주소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법인 주소가 일심의 핵심 간부 중 1명 처남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강한결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동결 신청 넣을 수 있어요. 최나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미 서류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에 법원에 넣을 거예요. 3곳 전부 동시에요. 강한결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돈줄이 막히면 안에서 먼저 흔들리니까. 최나래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게 목적이죠. 이틀 후 최나래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불법 도박장 3곳이 법원 결정으로 동결되자 1심의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죠. 자금 흐름이 끊긴 하위 조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김준혁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김준혁이 강한결에게 보고하며 말했어요. 박준영 준장이 어제 1심의 간부들 소집해서 회의를 했대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강한결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김준혁이 수첩을 꺼내 읽으며 말했어요. 간부 중 1명이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박준영이 그 사람 멱살을 잡았다고 하고요. 강한결이 짧게 말했어요. 몰리고 있다는 거죠.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몰린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강한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그날 오후 강한결은 최나래로부터 서류 한 묶음을 전달받았어요. 흑룡파 조직원 12명의 소재와 전과 기록, 그리고 각각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죠. 강한결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어요. 마석두는요? 최나래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마석두는 도주 중이에요. 추적은 하고 있어요. 강한결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나머지 12명 먼저 처리해요. 김중희한테 넘겨서 정식 고발로 가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김준혁이 강한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군사경찰 경로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흑룡파 조직원 12명은 사흘 안에 전원 신병 확보가 됐죠. 이동현이 그 소식을 듣고 강한결을 찾아왔어요. 이동현이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한결아, 이거 내가 한 거야. 강한결이 이동현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야. 이동현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 잡았어? 며칠 만에. 강한결이 말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이동현이 더 물으려는데 연병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보니 연병장의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전광판 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부대 일과표와 공지사항이 올라오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죠. 이강수 중령이 군수품 납품 업체 관계자와 식당에서 만나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아래로 납품 물자, 수량 조작 내역과 차액이 정리된 표가 따라 나왔죠. 병사 하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거 연대장님 아니야. 옆에 있던 병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납품 비리잖아. 저게 다 빼돌린 거야. 웅성임이 커졌어요. 장교 한 명이 황급히 전광판 조작실로 뛰어갔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죠. 김준혁이 조작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장교를 막아섰어요. 김준혁이 장교를 보며 말했어요. 군사경찰 업무 집행 중입니다. 비켜주세요. 장교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허가는 받은 거야. 김준혁이 서류를 꺼내 장교 앞에 펼치며 말했어요. 영장 여기 있습니다. 연병장에는 어느새 2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을 올려다보는 얼굴마다 표정이 달랐죠. 놀란 얼굴, 분노한 얼굴, 무언가를 납득한 얼굴. 강한결은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박재민이 옆으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결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강한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어요. 이미 시작한 거야. 박재민이 화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준장까지 건드리는 거잖아. 강한결이 말했어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끝내는 거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전광판 빛을 흔들었어요. 화면 속 이강수 중령의 얼굴이 부대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전광판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이강수 중령은 직이 해제됐고 부대 안은 조용한 듯 팽팽했죠. 강한결은 그 팽팽함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4시였어요. 내무반 불이 갑자기 켜지며 완전 무장한 헌병 6명이 들이닥쳤어요. 강한결이 눈을 뜬 자 헌병 하나가 침상 앞에 바짝 서며 말했어요. 강한결 이병, 지금 즉시 일어나서 따라와요. 강한결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무슨 혐의예요? 헌병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간첩 혐의 관련 특별조사예요. 상세 내용은 이동 중에 고지됩니다. 내무반에서 잠이 덜 깬 동기들이 일어나 앉으며 바라봤어요. 이동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간첩이라니 그게 말이 돼. 한결이가 무슨. 헌병이 이동현을 손으로 막으며 말했어요. 민간인은 접근 금지예요. 강한결이 이동현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어요. 최나래 씨한테 연락해.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헌병이 강한결의 팔을 잡아 이끌었어요. 차는 부대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어요. 창문이 없는 차 안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추더니 강한결을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세웠어요. 형광등도 없는 콘크리트 복도를 따라 내려가자 철문이 나왔어요. 문이 열리며 냉기가 쏟아져 나왔죠. 독방이었어요. 가로 2걸음, 세로 3걸음짜리 공간에 얇은 매트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한결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 시각 강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최나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죠. 정장 차림의 수사관 수십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직원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최나래가 수사관 책임자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영장 보여줘요. 책임자가 서류를 최나래 앞에 펼치며 말했어요. 강성그룹의 군납 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입니다. 비협조 시 관계자 전원 동행 조사할 수 있어요. 최나래가 영장을 훑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서명란에 적힌 판사 이름, 날짜, 범위. 전부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최나래가 팀원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어요. 한결 씨 있는 곳 파악해요. 지금 당장. 팀원이 황급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연결이 안 돼요.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최나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민간인 접견 가능한 영창인지 확인해요. 팀원이 전화를 돌리다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특수 지하 영창이에요. 민간인 접견 자체가 안 된대요. 변호사도요. 최나래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박준영이 직접 움직인 거야. 지하 독방 안에서 강한결은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배 식구로 들어온 밥을 2번 받았으니 하루가 넘은 거였죠. 형광등이 꺼져 있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강한결은 매트 위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죠. 소리가 들린 건 3번째 배식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배식대와 달리 발소리가 2개였죠. 그것도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소리였어요. 강한결이 눈을 떴어요. 매트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몸을 붙였죠. 철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어요. 빛 하나 없는 복도에서 2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군복이 아니었어요. 2 사람 모두 검은 옷에 장갑을 끼고 있었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강한결이 벽을 박차며 튀어나왔어요.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손에 들린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소리가 났죠. 강한결이 남자의 팔을 꺾어 뒤로 돌리며 2번째 남자 쪽으로 밀었어요. 2번째 남자가 첫 번째 남자를 피하며 발을 들어 강한결의 옆구리를 노렸어요. 강한결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발목을 낚아챘죠. 그대로 당기자 남자가 바닥에 등부터 쓰러졌어요. 어둠 속에서 몸이 부딪히는 소리, 숨막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1분도 지나지 않아 2 사람 모두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강한결이 숨을 고르며 쓰러진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열쇠꾸러미가 나왔죠. 강한결이 독방을 나와 복도를 살폈어요. 초소 근무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죠. 열쇠 묶음에서 하나씩 골라
복도 끝 철문에 대봤어요. 세 번째에 문이 열렸어요. 계단이 나왔어요. 강한결이 계단을 올라가며 주머니에서 찾아낸 남자의 휴대폰을 켰어요. 잠금이 없었죠. 최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최나래가 받았어요. 최나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강한결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어요. 나오고 있어요. 위치 잡아줘요. 2번으로. 최나래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말했어요. 30초만요. 그리고 한결씨, 본사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강한결이 계단 끝 문을 밀며 말했어요. 알아요. 일단 나부터 나와야 해요. 문이 열리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쳤어요. 허허로운 벌판이었죠. 강한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뜬며 사방을 훑었어요. 벌판 끝에서 헤드라이트 2줄기가 깜빡였어요. 강한결이 그쪽으로 뛰었죠. 검은 차 2대가 풀숲 사이에 불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며 차 선생이 내려섰어요. 많이 기다렸죠. 강한결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별장 위치 파악됐어요. 차 선생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최 변호사가 좌표 넘겼어. 충청도 산속이야. 2시간 걸려. 강한결이 뒷좌석에서 준비된 옷을 챙기며 말했어요. 김중희는요? 차 선생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현장에서 합류하기로 했어. 대원 6명 데리고 먼저 올라갔어. 차가 벌판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강한결은 뒷좌석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최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죠. 최나래가 말했어요. 별장에 지금 박준영이 있어요. 간부 4명이랑 흑룡파 인원 20명 정도. 강한결이 말했어요. 마석두도요. 최나래가 잠깐 멈추다가 말했어요. 마석두도 있어요. 강한결이 말했어요. 방송국 쪽은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신호 주면 바로 전국 송출해요. 박준영 자백 영상이랑 비리 자료 전부 묶어서요. 카메라는 별장 내부에 이미 심어뒀어요. 강한결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한결씨, 무리하지 말아요. 강한결이 전화를 끊었어요. 산길로 접어들자 아스팔트가 끊기고 흘길이 시작됐어요. 차 선생이 헤드라이트를 껐고 차는 달빛만 의지한 채 천천히 올라갔죠. 별장 200m 전방에서 차가 멈췄어요. 숲을 속에 김준혁이 대원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어요. 강한결이 다가서자 김준혁이 손짓으로 별장 배치를 설명했죠. 정문에 3, 후문에 2, 건물 안에 나머지요. 박준영은 2층 거실에 있어요. 강한결이 별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문은 차 선생님 팀이 맡고 후문은 김중희 대원들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갈게요. 김준혁이 말했어요. 혼자요. 강한결이 말했어요. 혼자요. 차 선생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따라가지. 강한결이 차 선생을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문 막아줘요. 거기서 빠지면 퇴로가 생겨요. 차 선생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알았어. 모두가 자리를 잡았어요. 강한결이 별장 외벽을 따라 몸을 낮추며 이동했죠. 건물 옆면에 열린 창문이 하나 보였어요. 강한결이 외벽을 손으로 짚으며 올라가 창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부엌이었어요. 불이 꺼진 채였죠. 강한결이 조리대 뒤에 몸을 붙이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흑룡파 조직원 하나가 불을 켜며 냉장고 문을 열었죠. 강한결이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죠. 복도로 나서자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굵고 낮은 목소리였죠.
강한결이 거실 문 앞에 등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박준영이 말하는 소리였어요. 강성그룹 압수수색은 끝났나? 간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오늘 중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박준영이 말했어요. 강한결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처리됐을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강한결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어요. 거실 안이 굳어버렸죠. 소파에 앉아있던 박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50살이 넘었지만 어깨가 단단하고 눈빛이 칼날 같은 남자였죠. 박준영이 강한결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나왔구나. 강한결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어요. 기다리셨어요. 박준영이 옆에 간부에게 눈짓을 했어요. 간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죠. 차 선생팀과 김준혁 대원들이 동시에 움직인 거였어요. 거실 안에서 조폭 셋이 강한결에게 달려들었어요. 강한결이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두 번째 남자 쪽으로 돌려 세우고 그 사이로 몸을 틀어 세 번째 남자의 목 뒤를 눌러 바닥에 내리꽂았죠. 세 사람이 채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간부 둘이 달려들었어요. 강한결이 한 명의 팔꿈치를 꺾어 무릎 꿇리고 나머지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죠.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박준영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짚은 채 강한결을 바라봤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강한결이 박준영 앞에 서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박준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군인이 상관한테 반말이냐? 강한결이 박준영의 가슴팍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제 상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거실 한쪽 벽에 달린 액자 뒤에서 카메라 불빛이 붉게 켜졌어요. 박준영이 그 불빛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죠. 강한결이 박준영의 멱살을 쥔 채 카메라 정면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실 말씀하세요. 박준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강한결이 차갑게 말했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심의 자금 횡령, 정치권 로비, 강성그룹 허위 제보. 전부 준장님이 지시한 거 맞죠? 박준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강한결이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서버에 다 있어요. 장부도, 통화 기록도, 송금 내역도. 부정하셔도 돼요. 어차피 화면에 같이 나가니까. 박준영의 눈이 카메라로 향했다가 강한결로 돌아왔어요. 목줄기에 핏대가 섰죠. 그러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준영이 끝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시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수물자 횡령, 내가 승인했어. 로비도, 강성그룹 제보도 내가 시켰어. 거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카메라 불빛만 붉게 깜빡였죠. 강한결이 손을 놓자 박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축 내려갔죠. 문이 열리며 김준혁이 대원들과 함께 들어섰어요. 뒤따라 마석두가 두 대원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왔죠. 마석두가 강한결을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김준혁이 강한결 옆에 서며 말했어요. 외부는 정리됐어요. 강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중위님. 박준영의 자백 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던 새벽, 최날에는 강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 책임자를 불러 세웠어요. 서류 묶음을 책임자의 손에 밀어넣으며 말했죠. 방금 박준영 준장이 생방송으로 자백했어요. 이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군납 비리 제보가 박준영 본인이 조작한 허위 제보라는 것도요.
영장 효력 정지 신청 지금 법원에 접수했으니까 수사관님들은 수거한 자료 전부 원위치하고 나가주세요. 책임자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말없이 수사관들을 돌아봤어요. 철수. 본사 로비에서 수사관들이 나가는 걸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최나래는 박수를 받으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강한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끝났어요. 최나래가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러다 바로 다음 줄에 한 줄이 더 있었죠. 고마워요. 최나래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했어요. 군사재판은 2달 후 열렸어요. 박준영은 군수물자 횡령, 직권남용, 민간조직 결탁, 증거인멸교사 등 1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죠. 피고인 박준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옆에 앉은 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네요, 중위님.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마석두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자금 세탁 혐의로 민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강수 중령은 직위 해제 후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나왔죠. 1심의 소속 간부들도 하나씩 재판에 넘겨져 줄 줄이 유죄를 받았어요. 판결이 난 날 저녁 강한결은 혼자 부대 연병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동현이 과자 봉지를 들고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야, 오늘 판결 봤어. 뉴스에 나오더라. 강한결이 말했어요. 봤어. 이동현이 과자를 뜯으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공로 다 그쪽 장교들한테 넘겼다고. 너 이름은 아무데도 없던데. 강한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김중희 님이 몇 년을 혼자 자료 모은 거야. 차 선생님이랑 팀원들도 나온 것도 아닌데 움직여준 거고. 공은 그분들 거야. 이동현이 과자를 씹으며 말했어요. 넌 참 이상해, 진짜. 강한결이 말했어요. 뭐가? 이동현이 말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자기 이름 빼는 놈이 어딨어. 강한결이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이동현이 더 물으려다가 그냥 과자를 내밀었어요. 강한결이 하나 집어먹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연병장 너머로 부대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강성그룹의 명예회복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열흘 후에 나왔어요. 군납비리 의혹이 허위로 판명됐고 언론사 3곳이 오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냈죠. 최나래는 그날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팀원이 발표문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수석님 나왔어요. 최나래가 발표문을 받아 한번 훑고는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다음 건 뭐야? 팀원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네. 최나래가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어요. 한결 씨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거든.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건들 리스트 뽑아줘요. 팀원이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식 날 아침은 맑았어요. 강한결이 군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이동현이 내무반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야, 정문 앞에 차가 엄청 많아. 박재민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검은 차들인데. 몇 대야 저게. 최성우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요. 세어봤는데 30대는 넘는 것 같아. 강한결이 군모를 침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나가자. 저녁식은 짧았어요. 부대장이 저녁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강한결이 군복 가슴팍에 이름표를 떼는 걸로 끝났죠. 이동현이 강한결의 등을 세게 치며 말했어요. 잘 가, 임마.
강한결이 이동현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으며 말했어요. 너도 곧 나와. 박재민과 최성우가 차례로 손을 내밀었어요. 강한결이 둘의 손을 잡고 흔들었죠. 정문을 나서자 검은 세단들이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형도 제각각이 아니라 일렬로 반듯하게 맞춰져 있었죠. 최나래가 맨 앞차 옆에 서서 강한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한결이 최나래 앞에 서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최나래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2시간요. 강한결이 말했어요. 뭐하러 일찍 와요? 최나래가 말했어요. 저녁식이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요. 강한결이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타요.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자 최나래가 서류 봉투를 강한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강한결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뭐예요? 최나래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열어봐요. 강한결이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나왔죠. 이름, 소속, 혐의 일람표. 한 장이 아니었어요. 5장이었죠. 강한결이 첫 장을 훑으며 말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최나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1심의 자금이 흘러간 곳 추적하다 보니까 연결된 사람들이 더 나왔어요. 군 외부예요. 정관계 쪽으로요. 강한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규모가. 최나래가 말했어요. 박준영보다 커요. 차가 부대 정문을 벗어나며 속도를 높였어요. 창밖으로 부대 담장이 멀어져 갔죠. 강한결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담장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최나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첫 번째 인물부터요.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어요. 뒷좌석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죠. 강한결은 재벌가의 후계자였지만 그 사실을 한 번도 앞세우지 않았어요. 동기의 얼굴에 술이 쏟아지는 순간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이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군 내부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비리를 뒤흔들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김준혁처럼 오랫동안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고 차 선생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최나래처럼 숫자와 서류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의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옳은 방향을 향해 함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바뀌죠.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